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 145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뇌 속에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뒤틀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사람들. 지금 이들의 뇌 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발작으로 쓰러진 한 청년이 병원으로 실려왔다. 환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하지만 좀처럼 발작이 그치지 않아 호흡을 위해 기도에 관을 삽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미안해요. 우리 하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서라도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감기 몸살처럼 찾아온 증세가 갑자기 발작으로 진행된 것은 이틀 전. 청년은 지속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며 점차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예순 잠깐만 예순 예. 그래서 피인에는 또 호출을 받고 달려온 이상암 교수가 곧바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반갑지 않은 헤르페스 뇌염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최근에 뭐 무리한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쓰고 예. 뭐 그러면 식사를 좀 거르는 일이 거르는 일이 있었죠. 있었을 거고 예. 수면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거고 예. 담배 같은 거 많이 좀 폈을 것 같고 놀랬던 이번 증가됐지. 이 양쪽 측두엽하고 양쪽 그 전두엽의 이 바닥 쪽에 지금 다 증가돼 있잖아 지금. 역시 측두엽의 염증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전형적인 헤르페스 뇌염의 증상이었다. 이런 발병은 그 기존의 이제 헐페스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그 안면에 있는 신경절에 그 숨어 지내다가 그 몸이 허약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가지고 거기에서 번식을 하면서 신경줄을 따라서 그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신경이 뇌로 따라 들어가서 양쪽에 신경 들어가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병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헤르페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바이러스다. 흔히 피곤할 때 입술을 부르트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들어와 곧바로 신경을 타고 뇌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안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몸이 허약해져 면역성이 떨어질 때 뇌로 이동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청년의 뇌 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매 순간 청년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24시간 뇌파를 기록하기로 했다. 항바이러스제와 항경련제를 투여한 후 청년의 뇌파는 점점 안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헐페스 뇌염의 경우에 이제 사망률이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또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헐페스 뇌염은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뇌염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눈 안 보인다고 하는 거 그거 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제보다 오늘 좀 나은 것 같고요. 저기서 글자가 보이고. 아, 글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염증이 생겨 시력을 잃어가던 환자다. 요건 뭐죠? 4, 여기는 1.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를 사용하자 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보시고 예. 요 눈만 가지고 따라오세요. 그렇죠. 뇌의 어느 부위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 뇌염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환자분은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름? 들리질 않은데요. 말이 안 들린대요. 집에 가시고 좀 있으면 따님은 얼굴. 그러면 보호자하고 지금 이야기도 제대로 되질 않겠네. 예, 잘했는데. 어저께까지 이야기를 잘하고 자고 나니까 그래. 자고 나서 그렇단 말이죠? 예. 어, 아침에 그러네. 아침에 그렇단 예. 말이죠. 치료하다가 여기 와서 약을 많이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머리에서 간질파가 많이 지나가요. 눈앞에서 불빛이 번쩍거리고 그런 게 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앞에서 이상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상한 사람들 지나가고 그러는 거 헛것이 보이느냐고요? 처음 봤어요? 한 환자가 복도에 쓰러져 있었다. 이런 집을 하세요? 집에서? 입원 수속을 밟던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집에서 언제 이렇게 하셨어요? 언제 이렇게? 올해 38살의 승건 씨는 평생을 발작과 함께 살아온 간질 환자다. 일단은 비디오 뇌파 검사를 하시고 연기가 한 3회에서 한 5회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대로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선 수술 못 가겠다. 한 번 더 검사해야 되겠다.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과를 보고 네. 그렇게 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수고하세요. 내가 병 생기겠어. 내가 병 생기겠어. 승건 씨는 당장이라도 수술을 받기 원한다. 하지만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뇌파 검사를 한 다음에야 결정될 일이다. 막내 아들이 수술을 받아 간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늙은 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침대 올라가서 누우세요. 답답해도 좀 참으셔야 돼. 이렇게 가슴에다 채워드릴게. 승건 씨는 발작할 때 간혹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도 직원 식당? 식당이 열릴 수 있는 그쪽. 그냥 이런 거 만지거나 이러면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조심을. 옆에서 잡으면요. 근데 붙잡으면 뿌리치는 것도 기억나세요? 동력고장을 던지고 강원도 산골에서 떨어졌습니다. 혹시 발작이 일어날 때 승건 씨가 검사 장비를 벗어버리게 된다면 뇌파 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장비를 보다 견고하게 설치하고 안전요원까지 승건 씨 옆에 배치시켰다. 안 나고요. 네, 저녁은 지금 그 죽은 방법은 뭐 옆에서 지켜서 이런 물론 이제 환자분이 그때 붙잡으면 막 뿌리치고 더 증상이 심하게 된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선 같은 거를 뜯어버리면 그때가 기록이 안 되니까 그때는 뭐 몇 분이서 그러니까 되게 했다 이게 선 기계 같은 못 만지게 머리 못 뜯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경련하실 때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 사람한테 막 안기려고 막 내가 막 달려가고 그럴 때도 있고 막 너무 집을 이렇게 막 문을 막 이렇게 넓고 막 들어가려고 너무 집 문을 막 이렇게 넣으려고 막 그런데요. 남의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예. 그 옛날에 앞으로 뇌파 검사실에서 일어나는 승건 씨의 모든 행동은 CCTV를 통해 일일이 기록된다. 승건 씨의 모습과 함께 기록되는 뇌파는 뇌의 어느 부위에서 발작이 시작되는지를 아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또 식사를 거르실 모양이었다. 수술비 걱정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승권 씨다. 얼랑얼랑 귀찮아 식사 안 해. 이러면서 저거 다 배고프면 빵이나 안 나올 많아. 아버지 빵 잘 안 드시잖아요. 밥을 먹던 승권 씨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놈 내가지고 내가 이놈해주고. 뇌파 검사를 한 지 하루 만에 나타난 승권 씨의 첫 발작.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손발을 떨고만. 양손 다리 토닉합니다. 환자분 여기 이름 얘기해 보세요. 이름. 예? 환자분 제가 보여준 거 기억하세요. 제가 보여준 거 지금 하나씩 기억하세요. 환자분 양손 좀 들어보세요. 양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제 손 좀 잡아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그리고 손 좀 잡아보세요. 손. 아버지는 그저 이 순간이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이다. 어디 가실래요? 가지셔. 이거 나중에 갈면 돼요. 뭐 찾으세요? 발작이 진정된 후에도 승권 씨는 혼란스러운 듯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다. 뭐 찾으세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거 놔두세요. 그거는 건들면 안 돼요. 그거는 건들면 안 돼요. 환자분 저 한번 보실래요? 환자분. 걱정스럽게 날 바라보는 아버지.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억조차 못하는 시간들이 승권 씨에게 악몽처럼 다가온다. 뇌파는 상당히 그 템포럴 쪽에서 로컬라이즈 되는 것 같잖아. 상당히 템포럴에서 로컬라이즈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지금. 2번 했다 그랬나? 3번 했다 그랬나? 2번 했어. 승권 씨의 두 번째 발작은 처음과 양상이 달랐다. 이럴 경우 발작이 일어나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승권 씨처럼 뇌염이나 갑작스러운 뇌 손상 없이 발작을 수시로 하는 경우를 간질이라고 한다. 인간의 뇌는 신경세포의 전기 활동에 의해 수많은 정보를 전달받는다. 그런데 간질 환자의 경우엔 간혹 비정상적인 전기가 발생해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감전사고 같은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다. 죽 먹을까? 죽 먹어. 시원해. 먹어. 침착하게. 먹자 죽. 한바탕 발작을 하고 나면 승권 씨의 몸은 녹초가 된다. 앉았어? 앉았다가 넣었어? 아픈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서 자라지 않는 법. 아버지 가슴에 승권 씨는 처음 경기를 했던 3살박이 그대로 남아있다.
몸만 성했다면 아버지에게 남부럽지 않게 효도하는 아들이 됐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병 없으니까 저렇게 마음 활발한 저렇게 돌아다니던 나 같은 경우는 어디 조금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의 힘이 어떻고 된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또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간질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수술로 새 인생을 살게 된다면 2배로 열심히 살아 그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고 싶다. 중환자실에 있던 청년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3분 이내로 짧게 끝나던 발작이 20분 넘게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청년의 뇌에선 발작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바티반 2mm만 더 주세요. 스탠스로 주세요. 항경련제를 더 투여해도 소용이 없었다. 청년의 발작은 좀처럼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마침 보호자가 중환자실을 찾았다. 그만해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건강하던 아들이었는데 의식도 없이 발작만 계속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정신 차려야 된다. 퇴근길에 긴급 호출을 받은 이 교수가 중환자실에 도착했다. 결국 마지막 치료 단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다. 아까까지만 해 1시간 전만 해도 기다려보자 그랬지만 이제는 더 기다리는 건 무의미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뇌파가 그냥 선으로 그냥 죽어버려요. 뇌파가 안 나와요. 뇌파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뇌사 상태거든요. 뇌사 상태를 약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모든 기능이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뇌파를 봐도 그 판단을 못해요. 이거를 700ml인데 이거. 이대로 발작을 계속한다면 뇌세포가 모두 파괴될 터. 인위적인 뇌사 상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의료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치료 방법이다. 청년은 당분간 지금처럼 고요한 뇌사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의 치료를 걸었고 저기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얼마나 합병증이 적게 남느냐, 후유증이 적게 남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으로선 며칠 후 약을 줄였을 때 청년에게서 더 이상 발작파가 나오지 않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간질 환자 철민 씨는 아침부터 쓰레기통을 안고 있다. 이틀 전
머릿속에 전극을 집어넣는 수술을 받은 후부터 구토 증세가 끊이질 않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시작한 간질 증세는 철민 씨 인생의 큰 족쇄가 됐다. 지난해에는 간질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났다. 그 전혀 몰라요, 그건. 그냥 일 하다가 그냥 몰라요. 깨고 나면은 그냥 어디 그 탈의실이나 어디 그 작업장 그 뒤에 창고 그런 데 누워있는 거죠. 전혀 몰라요. 발작을 할 거다 안 할 저기 안 할 거 이런 거를 몰라요. 철민 씨는 현재 보다 정확한 간질 유발 부위를 찾기 위해 머릿속에 전극을 심어놓고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뇌파를 측정하고 있다. 지난 며칠간 철민 씨가 발작을 일으킬 때 기록한 뇌파와 비디오다. 비교적 왼쪽 측두엽에서 간질파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간질파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편이다. 측두엽에서 한 번 했고, 뭐 측두엽 뒤쪽에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번 했고, 그 다음은 어디서 했는지 전혀 모르게끔 한 번 했고,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양상이 조금씩 다른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이 환자는 다초점성 간질, 즉 뇌 여기저기 어느 한 곳에 경기를 일으키는 부분이 모여 있으면은 그 자리를 우리가 자르면 되는데, 뇌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있게 되면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환자는 지금까지 소견은 뇌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정상이었고. 몇 가지 패턴이 있으니까 몇 가지 패턴을 종합해서 보면서 판단해야지 하나만 보고서는 힘들 것 같아요. Right side에서. 철민 씨의 수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경외과와 신경과 의료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보게 되면은 저건 false lateralized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lateral 액티브한 이지 인바로먼트 없이 피겨포 양상은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수술을 포기하는 방법, left temporal lobectome만 해주는 방법. 이 두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너무 하는 양상이 해가지고 수술을 못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네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니까. 수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날 리섹션은. 이 인테이크가 나오는 위치가 이게 아래쪽이거든요. 이거는 계속 그쪽이 푹푹 나오면서 그 별도로 이게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 근처의 기능이 뭔지 보시고, 이 근처 기능이 만에 하나 지금 봐서 형편이 크게 없다 그러면 한 가지는 히포캄프를 떼어내고 이쪽이 리섹션하는 건데 이 근처에 아마 중요한 기능이 있어서 크거든요. 그게 아니라 뇌팽까지 결과를 보고 발작파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 왼쪽 측두엽을 잘라내서 간질 증세를 줄인다 하더라도 언어 기능 같은 중요 기능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 이 환자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그 경기가 시작하는 그 부분의 뒷부분, 측두엽의 뒷부분에서 그 뇌 기능이 어느 정도나 나오느냐, 뇌 기능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르지 못하는 뇌 기능이 어느 정도나 나오느냐 하는 게 지금 그 관건이 되고, 이 환자는 지금 너무 넓은 부위에서 나오니까 지도를 그려도 그 지금 우리가 그 해부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다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못할 가능성이 지금 많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철민 씨의 뇌 기능을 검사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자극이 들어가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찌릿찌릿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자극이 들어가면서 뭘 하라고 제 목소리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른 따라 하시라고요. 얼른 걸 하셔야 돼요. 아셨죠?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아봐요.
다 알아듣겠어요? 네. 다시. 요번에 자극할 때 무슨 그 배 쪽에서 뭐가 이렇게 치밀어 오른다는 느낌이나 그런 거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네? 간질 유발 부위로 의심되는 지점에 전기 자극을 주며 말하고 듣는 언어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씨의 일을 시작해서 즉 철민 씨의 뇌 기능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오른손 해부학적으로 측두엽의 위쪽은 운동 기능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아래쪽 뒷부분은 시각을 담당한다. 말하는 언어 기능과 듣는 언어 기능은 아래쪽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데 철민 씨의 간질 유발 부위가 듣는 언어 영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만져보세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런데 검사 결과 뜻밖에도 철민 씨의 간질 유발 부위에서 말하는 기능은 물론 듣는 언어 기능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느껴졌다. 뒤에서 보면 이게 어느 나쁜 걸 보지 않거든요. 환자의 말을 알아듣는 신경은 요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처에. 어디를 자르는데 그 자르는 기억이 그 어떤 중요한 기능이 있으면 자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환자는 지금 여기 언어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언어 기능이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언어 기능이 비어 있으니까 다 자르지는 못하지만 언어 기능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충분히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경기를 가장 심하게 나오는 부분을 쳐서 경기를 상당히 절감시키고 그걸 남는 부분을 약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나머지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한 50% 이상으로 낮으면 저도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줄고 애가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결혼도 좀 하고 한쪽으로. 예, 한번 지금 의논 한번 모아보시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하고 이제 의논 좀 한번 해보시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좋을지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틀 후 이 교수가 다시 중환자실을 찾았다. 뇌사 상태로 만들어놨던 청년을 오전부터 서서히 깨우고 있는 중이었다. 0.5로는 안 내렸어? 약을 줄이자 다시 발작파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다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환자 포지션 체인지하거나 조금 반응했지, 조금. 응?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자 청년의 반사신경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조금만 더 줄여볼까? 응? 오늘 여기 있을 거라 그러면, 응? 여기 있을 거라 그러면 조금 더 줄여보지. 응?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는 약을 좀 더 줄여보기로 했다. 그런데 무시무시하게 나온다는 게 경기하는 거야. 경기하는 거 현재 경기해 지금. 응? 줄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약을 지금. 얼마 전 10분, 10분 만에 경기하잖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앞으로 계속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 줄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1.5 그냥 바뀌고. 약을 줄이기가 무섭게 청년은 발작을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단기간 내에 약을 끊기가 힘든 상태. 어쩌면 청년은 앞으로 3, 4개월 동안 뇌사 상태에서 지루한 사투를 벌여야 할지 모른다.
없죠. 겉에서 이렇게 뇌 안에 있는 일을 벌어지는 일을 보기는 하는데 훨씬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안쪽에서 뇌파가 나오는 모양을 좀 잘 잡기 위해서 하는 침을 전극을 꽂아야 돼요.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아버지, 나 손 좀 잡아주시오. 아플 때 아버지 손이라도 꽉꽉 잡아야지. 이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있을까? 간질 때문에 형제 친구들 모두 등을 돌릴 때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안아준 이가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의 나이도 어느새 85. 당신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나이에 병든 아들 수발드느라 주름이 더 깊어진 것만 같다. 지금은 괜찮은데 저녁에 주무시다 보면은 막 끙끙 앓고 주무셔요. 그 소리 들으면은 잠이 올 리가 없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죠.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죠. 한 번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자식이고 간밤에 있었던 승곤 씨의 발작 뇌파. 머리에 전극침까지 꽂아 뇌파를 측정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동안 기록한 4번의 발작 가운데 3번이 양쪽 뇌에서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다. 발작이 계속 이대로 진행된다면 수술은 불가능하다.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여기 들어오세요. 손이 큽니다. 수술은 한쪽뿐이 못하거든요. 그 한쪽이 있어야지 기능을 하니까. 뇌 기능을 해줘야 되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게 해마인데 양쪽을 다 잘라버리면 환자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한쪽 해마는 있어야지 기능을 한다고요.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수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왼쪽에서도 독립적으로 경기가 발생을 하고 오른쪽에서도 독립적으로 경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서로 자를 수가 없죠. 그래, 좀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일어날 때 머리에서 발작파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하루만 더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바로 수술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뒤져버려야 되겠네요. 예? 뒤져버려야 돼. 왜? 뭐 아니야, 뭐 하나만 뭐 똑같은데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밤 하루만 더 한번 그 검사를 하루만 더 해보자 이거예요. 하루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모아가지고 나가는 게 신발 신으려다가 미끄러졌는데 뭐 어쩌란 말이오. 수술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다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기다렸던 수술인데 수술조차 못해보고 다시 악몽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승권 씨도 아버지도 말을 잃었다.
차마 자식에게 실망한 내색을 보일 수 없어 잠시도 승곤 씨 곁을 떠나지 않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지 저 병 때문에 어서 저놈 병요 부르면 식사는 어떻게 하죠? 하나 구방해갖고 결혼하고 사는 거 보면 내가 다 잊어먹은 생애의 마지막 소원. 그 꿈은 이대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철민 씨는 수술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큰 순간이다. 하지만 오늘 철민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쪽 얼굴은 우리랑 얘기를 하고 이쪽 수술하는 쪽은 이제 안 보이게 소독되어 있으니까 하고 할 거거든요. 따끔하세요. 그렇게 하고 할 건데 너무 아프면 얘기하시고. 말씀을 먼저 하세요. 어디가 불편하다. 손을 이렇게 팍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머리는 이제 수술할 거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뭐든지 얘기하세요. 의료진들의 주의사항이 길어지는 이유는 철민 씨가 부분 마취만 받고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술을 집도할 이정교 교수가 또 한 번 철민 씨의 상태를 확인한다. 처음에 말씀하신 되면 우리가 대신 마취하려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 괜찮겠어요? 오케이. 갑시다. 8월 9일 말이야. 일차적인 뇌기능 검사로 수술할 부위에 언어 기능이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가 다소 힘들더라도 부분 마취만 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수술할 부위가 예민한 곳이다. 자, 혹시 제 말 다 들리시죠? 우리 한 것처럼 간단하게 저쪽에서 또 자극이 들어가면 그때 내가 간단한 동작을 시킬 테니까 응? 그거 따라 하시면 돼요. 자, 학교 해보세요. 학교. 오케이. 자, 새끼 손가락이 어느 거예요? 새끼 손가락. 예. 26번 한 거예요. 예. 혀 내밀어 보세요. 혀. 예. 오케이. 탑시다. 셰프. 자, 그러면 마취과생 좀 재워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다행히 절제할 부위에서 뇌의 중요 기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인 뇌 절제술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절제하게 될 뇌 부위는 좌측 측두엽의 후두부. 그 속엔 상당히 많은 발작파가 일어나고 있는 좌측 해마도 포함된다. 이 교수는 먼저 좌측 측두엽 후두부의 바깥쪽 부위부터 절제해 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측두엽의 중앙에 숨어있는 해마. 기억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위지만 오른쪽 해마만으로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잘 됐어요. 외과 수술은 끝났지만 수술 후 철민 씨의 뇌파 상태를 확인할 절차가 남았다. 다행히 수술한 후 철민 씨의 뇌파에서는 더 이상 발작파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히 지금 잘라낸 마진 쪽으로는 그 발작 간기 뇌파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수술은 3시간 반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눈 떠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중환자실이에요. 눈 떠보세요. 머리 아파서요? 아직 수술의 고통 속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철민 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반대편 볼게요. 다리 좀 들어보세요. 다리. 번쩍 들어보세요. 다리. 예, 됐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많이 지금 저긴데. 지금 기분은 좀 어때요? 며칠 후 이 교수가 철민 씨를 찾았다. 머리 아픈 건 어때요? 네, 조금. 됐어요. 오른손 들어보고. 엄지 손가락 좀 보여줘요. 엄지 손가락. 그렇게 하면 모르더라고.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것 같지는 않아. 이제 그거는 수술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좋아지는 속도는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앞으로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계속해요. 이제 약을 어느 정도 강도로 쓸 것이냐, 그 어느 만큼 이제 오랫동안 쓸 것이냐 하는 것은 환자가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생길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저 환자는 그 전에 한 달에 2번, 3번, 4번 이렇게 경기를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짧게는 6개월 지켜보면은 단기 결과는 나올 거고 이제 1년, 2년 정도까지 기다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철민 씨는 앞으로 약을 점차 줄여가며 간질과의 악연도 조금씩 끊어나갈 것이다. 승건 씨와 이 교수의 마지막 면담 시간. 정신이 제가 좀 멍하네요. 한번 해놔서 그걸로 봐서는 이제 양쪽에서 다 한다고 이제 된다 이제 그렇게 양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뇌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확실한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확인하기 전에는 뇌를 자를 수가 없다. 이렇게 겉에다 붙여놓고 검사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머릿속에다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머릿속에다가 전극을 아예 집어넣고 나오면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확실한 것이 저도 좀.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고 일단은 내려가 계시면 우리가 다시 또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하면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2차 검사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수술에 대한 기대만큼 부풀었던 가방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참이다. 이거 아침 점심 때는 위 보호제 항정관제 9시 7시 또다시 이 지긋지긋한 약을 먹으면서 간질과 싸워야 한다. 아침하고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고. 하지만 마지막 검사가 한 번 더 남아있기에 희망을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은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때에는 수술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길 승건 씨와 아버지는 바란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수술이 있기에 세상의 어떠한 질환도 인간은 정복할 수 있다. 기분이 어떠시냐고. 기분은 좋지. 그죠? 나중에 좋은 거잖아. 우리 막둥이 낫을 거야. 승리없이 안전할 거야.